금융투자 쪽에서의 어떤 메가 트렌드가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ESG하고 관련된 투자가 되겠습니다. ESG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environment, 그리고 이제 social, 그리고 governance 이상의 세 글자의 앞을 따서 만든 조어인데요. 이런 것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어떤 책임 투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ESG 투자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될 것인데, 레리 핑크 블랙록 자산운용 회장은 기후의 위험이 곧 투자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을 좀 바꿔서 기후의 위기는 투자의 기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 변화, 이제 환경 안전 이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초장기 과제,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확대, 그리고 이제 환경 안전과 연결되다 보면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문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이 결국은 ESG에서 가장 앞에 있는 엔바이러먼트, 그쪽과 연계되면서 전반적으로 ESG 투자 자체를 메가 트렌드와 동행하는 것, 이런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되겠고요. 장기 투자 혹은 자산 배분 관점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연기금의 자산 운용 방향에서 이 ESG 투자가 필수적으로 정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구조적인 인구 고령화, 그리고 장기적인 저성장이나 저금리 추세에서 결국은 연금 자산 자체의 규모의 성장은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동시에 그 연금 자산의 투자 펀드 비중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ESG 투자 펀드, ETF 이런 쪽의 성장을 중심으로 봐야만 한다라는 관점을 명확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MSCI가 ESG하고 관련된 지수를 작성한 것인데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지수를 그림에다가 따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선진국 쪽의 ESG 지수이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 것은 이머징 마켓 쪽의 ESG 지수입니다. 이 ESG 지수는 여러 가지 그 ESG하고 관련된 투자 전략과 연계해가지고 다양하게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ESG 통합 준칙을 가지고 이제 그 지수를 별도로 산정하는 방식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MSCI가 제공하는 ESG 지수는 대표적으로 리더 지수하고 유니버셜 지수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리더 지수는 ESG 평가 등급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회사, 그러니까 일반 주가 지수로 본다 그러면은 대표성을 갖는 회사들만 모아서 선별해서 만든 그런 지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위 25%에 해당하는 등급을 지닌 회사들로 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리더 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셜 지수는 ESG를 판별하는 관점에서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스크리닝하는 방법이 되겠죠. 거르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이제 네거티브 스크리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포지티브 스크리닝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는 것은 ESG 관점에서 봤을 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들을 이제 배제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지티브 스크리닝은 ESG 관점에서 봤을 때 훌륭한 회사 혹은 개선되는 회사들을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거나 집어넣는 그런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섞어서 지수를 조정한 것이, 지수를 선별해서 조정한 것이 유니버설 지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테마형으로 이제 각종 그 ESG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관련된 거,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 관점에서 기준을 가지고 지수를 선별해서 작성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것이 지금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ESG 기후변화 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이머징을 나눠서 ESG
리더, 그 다음에 유니버셜,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ESG 지수하고 일반적인 주가 지수, 일반적인 MSCI가 대표 회사로 만든 일반적인 주가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ESG 유니버셜, ESG 기후변화, 그리고 일반 주가 지수 세 가지를 가지고 선진국 지수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이제 ESG 기후변화를 먼저 보시면은 굉장히 그 기후변화 측면에서 이 만들어진 지수가 2014년 이후서부터 이제 출발점이 되는데요. 일반 주가 지수에 비해서 추세적으로 더 그 아웃퍼폼하는 모양을 분명하게 그리고 있고, 역시 그 ESG 유니버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일반 지수보다 아웃퍼폼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는 측면. 그러니까 2019년도에 코로나19 팬데믹 때, 그리고 그 이전에 18년도 초반에 시장의 좀 그 조정기 하락기, 이때 시점에서 자산 가격이 꺼지면서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다시 회복이 되는 단계에서 재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지수가 우상향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반 주가 지수보다 이런 ESG 지수, 선별된 지수들을 우량 자산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수의 성장 성과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선진국 지수를 바라봤을 때 하나 파악되는 요소가 되겠고요. 이머징 마켓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머징 지수는 이제 ESG 리더 지수, 유니버셜 지수가 아닌 리더 지수하고 그 다음에 ESG 기후 변화 지수, 그 다음에 요것과 일반 주가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걸로 보았습니다. 역시 기후 변화 이슈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작년에 글로벌 팬데믹이 있은 이후서부터 해서 상당히 급격하게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역시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 리더 지수하고 일반 주가 지수는 선진권 쪽의 지수, ESG 지수에 비해서는 일반 주가 지수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머징 마켓 쪽은 선진권에 비해서 ESG 등급 자체가 좀 낮을 수가 있고 개선의 여지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혹은 이머징 마켓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위험 할인 요인을 이런 ESG 지수를 통해 가지고 좀 선별할 수 있는 측면들을 주로 고려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ESG 리더 지수를 보게 되면 선진국 지수하고는 다르게 일반 주가 지수하고 분명히 큰 차이가 나는 성과를 보이지는 않지만 향후에 개선 여지가 있고 또 위험 요소를 잘 걸러내서 선별된 지수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가 지수에 비해서 수익 성장의 성과보다는 변동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측면,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리 자산 배분을 한다고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ESG 지수조차도 지역별로 나누어진 어떤 그런 특성에 맞춰서 한쪽은 위험 변동성을 줄이는 쪽으로, 그리고 한쪽은 추가적인 성과를 더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그 묘미를 발휘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장기적으로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산 배분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TF 투자와 연결해서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ETF 관련해서 이제 etfdb.com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사이트 중에서 조금 주목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또 참고해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제공하는 메뉴 중에서 테마 메뉴를 보시면은 그 테마 메뉴를 눌렀을 때 최근에 나와 있는 주요 테마로서 ESG 인베스팅, ESG 투자라는 테마가 바로 떠오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들어가서 이제 ESG 인베스팅과 관련된 ETF 쪽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이제 ESG 인베스팅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카테고리들이 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 이 부분 environment, 그 다음에 중간에 social responsible 해서 social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sponsible governance 해가지고 이제 governance 부분,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돼 있고, 이 그 세부 구체적인 항목들도 쭉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찾아 들어가서 구체적인 ETF 상품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지금 보여드린 화면을 오른쪽으로 이제 한글로 좀 번역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그 테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환경에 대한 책임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대체 에너지 부분 요 부분을 한번 좀 클릭을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게 되면 대체 에너지 관련된 ESG 테마 ETF 쪽을 쭉 순서대로 이렇게 그 리스트 업된 상태를 좀 보여주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오른쪽 왼쪽 화면이 모두 다 이런 대체 에너지 테마하고 관련된 주요 ETF들을 이제 여기서 셀렉팅을 해놓은 상태를 보여드리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ETF들의 여러 가지 그 주요 일반적인 개요 상황, 가격 변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AUM, 그 자산 규모, 그리고 이제 거래되는 어떤 거래량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바로 확인은 안 되지만 여기에서 이제 ESG 등급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총정리를 좀 해보죠. 연금 투자는 장기 글로벌 분산 투자가 이제 필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할 때 글로벌 우량 자산을 좀 편입을 해야 될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결국은 ESG 투자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ETF로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이런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산의 성장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